NBA의 슈퍼스타들은 거의 유망주 시절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이미 검증된 자원을 선호하는 NBA에서 상위 픽으로 뽑히는 선수는 주로 탁월한 운동 능력이나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선수는 조명 밖의 냉혹한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이 선수의 NBA 도전에는 끊임없는 의심과 비판, 무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왜소하고 느린 선수, 드래프트 때 지명받지 못한 선수, 그저 로스터 마지막 자리에 있다가 금방 사라질 선수로 평가절하되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 시점, 루카 돈치치,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내노라 할 슈퍼스타들이 공을 맡길 정도로 레이커스엔 없어선 안 될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오스틴 리브스입니다. 이번 시즌 평균 27.9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 볼륨을 키워 1옵션 역할까지 소화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름 모를 선수에서 홈팬들의 최애 선수가 되기까지 오스틴 리브스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8년 5월 29일 오스틴 리브스는 아칸소주 뉴요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 경기장 150개 크기의 엄청나게 넓은 농장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모두 아칸소 주립대학의 농구 선수로 활약했던 만큼 리브스의 관심사는 농장 일보단 농구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신호등이 3대밖에 없고 피자 가게가 하나밖에 없던 시골에서 집 옆에 딸린 하프코트 농구장은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먼저 프로 선수의 길을 걸은 친형 스펜서 리브스와 매일같이 농구 시합을 하면서 누구 한 명이 피를 봐야 끝날 정도로 농구에 진심이었기에 오스틴 역시 형을 따라 가업을 물려받기보단 농구 선수의 길을 택했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오스틴이 신입생일 때 형은 3학년으로 2년간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만 하더라도 빼빼 마른 포인트 가드였던 오스틴은 이지 레이업 상황에서도 상대 수비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스가 가지고 있던 남다른 장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근성이었습니다. 형에게 매일 지고 처참하게 깨져도 끝까지 다시 덤비는 투지는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를 닮아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한껏 받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말링 몽크가 이끌던 학교를 꺾고 형과 함께 2년 연속 아칸소주 챔피언 자리에 올라섰고 오스틴이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엔 상대팀이 맞춤 전술을 짜와도 평균 40득점을 집어넣는 특급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주내에 있는 학교들과는 수준이 안 맞는다는 판단하에 감독님은 메이저 학교들과 시합 유치를 위해 힘썼고 지역 프로스포츠 팀이 없는 아칸소에서 리브스는 어느덧 동네 사람들의 자랑이자 최고의 스타트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교 졸업 후 NCAA 소속 위치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선 좀처럼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위치타 대학의 마샬 감독은 리브스를 스코어러가 아닌 육각형 선수로 사용하길 원했고 랜드리 샤멧 옆에서 오프볼에 집중하라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급격히 줄어든 출전 시간과 제한된 역할 속에서도 리브스는 신입생 시즌 3점 성공률 50%, 다음 해에도 42.5%의 성공률로 준수하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2년간 팀 내 에이스는 고사하고 주전에도 들지 못하면서 리브스는 자신의 농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의 선택지는 트레이 영이라는 NBA 스타를 배출해낸 오클라호마 대학이었는데 당시 감독이었던 론 크루거가 영이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서든지 자유롭게 슛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고 자신의 농구를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편입생은 NCAA 규정상 편입한 시즌에는 경기를 뛰지 못해 강제로 1년을 유급해야만 했는데 1년 동안 시합 전 연습 게임에서 상대팀 역할을 해주면서 크루거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상대팀을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해당 대학의 특정 선수처럼 플레이 스타일을 녹여냈고 연습 경기임에도 미친 듯한 승부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감독님의 눈에 든 리브스는 다음해 19-20 시즌 첫 경기부터 주전 가드로 출전할 수 있었고 늘어난 출전 시간만큼 2학년 때보다 2배 이상의 슛을 던지면서 시즌 평균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리브스의 효율은 그의 에이전트마저 NBA 진출에는 회의적일 정도로 NBA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리브스의 꿈을 들은 크루거 감독은 난 내가 내년 1라운드에 뽑힐 수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큰 힘을 실어줬고 그 순간 꿈이 정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졸업반 시즌 두 번째 경기
경기에 32득점 활약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보다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더니 평균 21.2득점, 6.4 리바운드, 5.4 어시스트, 1.1 스틸까지 다시금 1옵션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3월의 광란이라 불리는 NCAA 토너먼트 첫 라운드에서 23점, 2라운드에서는 강호 곤자가 대학을 상대로 야투율 64%로 27점을 기록했습니다. 졸업반 시즌을 마친 리브스는 케이드 커닝햄, 다비온 미첼 등 특급 유망주들과 함께 컨퍼런스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NBA 2라운드 내 뽑힐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NBA 드래프트 참가를 앞두고 디트로이트에게 연락이 왔지만 일지망 팀이었던 레이커스가 투웨이 계약을 주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리브스는 레이커스와 계약하기 위해 드래프트 자격을 철회하는 모험수를 뒀습니다. 2라운드 지명 시 투웨이 계약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1년 8월 레이커스와 약속대로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9월에 NBA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코비를 따라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꿈의 무대를 밟게 되었습니다. 2일2 시즌 레이커스의 정규 시즌 두 번째 경기 3쿼터 종료 시점 피닉스 선즈에게 27점 차로 밀린 상황. 승부의 추는 이미 어느 정도 기울었지만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출전 기회를 얻은 리브스는 12분 동안 주축 선수들 사이에서 3점 슛 2개 포함 8득점, 득실 마진 플러스 17을 기록하면서 준수하게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2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보장받으며 쏠쏠한 활약을 이어가던 와중 12월 15일 연장 접전으로 이어진 댈러스 원정에서 3점 슛 6개를 시도해 5개를 적중시키는 고감도 야투율을 보여주더니 연장 종료 0.9초를 남기고 3점 위닝샷을 터뜨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 악재와 프랭크 보겔 감독의 답답한 경기 운영, 새로 합류한 선수들의 저조한 폼까지 레이커스의 팀 성적은 암울했습니다. 일찌감치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채로 맞이한 시즌 마지막 주 4경기 동안 30분 이상의 출전 시간을 받자 평균 18점, 6.8 리바운드, 5.3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특히 마지막 경기였던 덴버전에선 31득점, 16 리바운드, 10 어시스트로 대역전극을 이끌었습니다. 레이커스가 짜놓은 계획은 대실패로 돌아갔지만 유일하게 건진 수확은 언드래프트 신인 리브스였습니다. 다음 22-23 시즌 바비넨 감독 체제에서 가끔씩 주전으로 기용될 만큼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평균 득점과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하든과 대학 선배 트레이 영의 영상을 보면서 잡빙을 연구했다고 밝힌 만큼 돌파 상황, 루키 때보다 2배 이상의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매경기 안정적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뽑아냈는데요. 특히 3월 말 올랜도전 벤치에서 출전해 18개의 자유투 중 16개를 성공시키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벤치 득점을 책임지면서 팀의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시즌 초반 2승 10패로 상당히 곤란한 출발을 했던 레이커스도 후반기 리브스의 활약과 전력 보강을 통해 5월대 승률을 회복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서부 7위로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했는데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때 16점 차까지 밀렸지만 연장전 끝에 역전승을 일궈내며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게 됩니다. 1라운드 상대는 2번 시드 멤피스. 리브스는 1차전부터 주전으로 출전해 야투율 61%로 23점을 기록하면서 해당 시즌 홈승률 1위였던 적진에서 귀중한 1승에 기여했습니다. 베테랑같이 침착한 플레이에 르브론과 AD의 공격 부담까지 덜어주니 리브스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내내 주전으로 기용되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온 후 안방에서 열린 3, 4, 6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최종 4승 2패로 2라운드에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레이커스와 마찬가지로 업셋에 성공하고 올라온 골든스테이트였는데 리브스는 끈질기게 슈터들을 쫓아다니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공격자 파울을 유도하는 등 워리어스의 공격을 껄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멤피스 시리즈와 데칼코마니 느낌으로 1차전 원정 경기를 잡은 후 홈 경기에서 확실히 시리즈 흐름을 굳혔습니다. 3승 2패로 시리즈를 끝낼 수 있는 6차전 리브스는 공격 코트에서도 물오른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커리를 요리한 엔드원 득점을 시작으로 3점슛 5개 중 4개를 집어넣었고 2쿼터 종료 시점 하프라인 뒤에서 버저비터까지 집어넣으면서 홈팬들을 열광케 만들었습니다. 루즈볼을
따내고 능숙하게 오픈된 선수를 찾고 직접 마무리까지 가능한 레이커스의 에너자이저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디펜딩 챔피언까지 잡아냈습니다. 다음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는 1번 시드 덴버 너게츠였는데 요키치와 머레이 원투펀치 제어에 실패하면서 시리즈 스윕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컴파에서도 리브스는 4경기 평균 20득점에 야투율 50% 이상을 기록하며 레이커스가 낳은 최고의 황금알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시즌 종료 후 레이커스는 4년 5,6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리브스를 팀의 주축 멤버로 낙점했습니다. 재계약을 맺고 맞이한 23-24 시즌 리브스는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원투펀치가 결장하는 날에도 팀의 구심점 역할을 해줬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상 관리차 르브론과 AD가 모두 빠졌던 보스턴 원정에서 리브스는 3점슛 10개 중 7개를 성공, 총 32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 팀을 잡아냈습니다. 이후 2차 연장까지 갔던 미러키 원정 경기에서는 커리어 두 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대역전극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3년차로 접어들면서 경기당 5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뿌릴 정도로 볼핸들러 역할까지 능숙해져 팀원들과 더 많은 쇼타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최악의 출발을 한 작년과 다르게 인시즌 토너먼트까지 우승하면서 팀적으로도 분위기가 좋았으나 시즌 중반 부진으로 승률이 깎여 결과적으로는 또 작년처럼 플레이인 토너먼트를 거쳐 봄농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1라운드부터 천적관계 덴버를 마주했는데 주축 선수들이 모두 터진 4차전을 제외하고는 또다시 머레이의 클러치 타임에 희생양이 되면서 1승 4패로 조기 탈락했습니다. 24-25 시즌 이제는 진짜 부록에 접어든 르브론 잦은 부상이 문제인 AD가 레이커스의 고민거리였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해오던 리브스는 평균 20.2득점, 5.8 어시스트, 4.5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3옵션으로 발돋움했습니다. 30득점 이상 경기를 10번이나 만들어냈고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등 골고루 스탯 볼륨을 상승시켜 든든하게 팀을 지탱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 차기 에이스에 대한 고민을 돈치치 트레이드로 말끔히 해결해버리면서 리브스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생겼는데요. 새로운 릅돈립 트리오 체제로 후반기를 맞이한 레이커스는 상승세를 타면서 정규 시즌 50승 고지를 밟고 모처럼 상위 시드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르브론이 공격 조립을 돈치치에게 맡기고 리브스 역시 리딩 대신 간결한 플레이로 올라가는 슈팅 비중을 높여 공존 문제를 잘 해결한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수비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1라운드 6번 시드 미네소타를 먼저 홈으로 불러들였으나 빠르고 사이즈 우위인 미네소타가 3점까지 잘 들어가니 1차전을 무기력하게 내줬고 시리즈 내내 리브스는 돈치치와 함께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구멍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느리고 힘이 약해 에드워즈와 랜들에게 집요하게 공략당했고 탈락 위기에 몰린 5차전에선 고베어에게 인사이드를 폭격당하면서 다시 1라운드에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까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만 보여주던 리브스의 약점이 드러났던 시리즈였는데요. 단순 플레이오프 진출이 아닌 매번 우승을 노리는 팀인 만큼 이번 25-26 시즌은 리브스와 레이커스의 동행 여부에 영향을 끼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시즌 돈치치와 함께 수준급 득점력을 보여주고 플레이오프에서 기량을 어필한다면 레이커스가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계약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오프 시즌 아쉬웠던 수비를 보강했지만 르브론 없이 시작하게 된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레이커스의 영웅이 되어줬습니다. 르브론의 돈치치까지 결장했던 세크라멘토 원정 경기 3점슛 10개를 던져 6개를 집어넣었고 더 능숙해진 핸들링으로 자유투를 무려 22개를 얻어 21개를 넣는 정확도로 51점을 올려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웠습니다. 11개의 리바운드와 9개의 어시스트까지 공수 양면으로 경기 전부면에 기여하면서 원정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야투율 59%로 41득점을 기록했고 현재 리그 득점 1위인 돈치치가 돌아온 이후에도 4경기 25점을 올려주며 또 한 번의 브레이크 시즌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리브스가 앞으로도 쭉 레이커스에서 언드래프티 기적을 써내려갈지 그리고 그 끝을 우승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그의 남은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